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의 회장이 단골 재즈바에 자신의 수억 원대 오디오를 무상 대여하면서 후원하고 이것도 모자라 오디오 제조사까지 설립하여 키워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주인공 KCC 그룹의 정몽진 회장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고 하피TV만의 공동구매 및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기업 대표 중에는 네로라 하는 오디오 애호가들이 많으십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 저희 하피TV가 영상으로 다뤄서 큰 인기를 얻었죠. 범삼성가에도 오디오 애호가들이 많습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오디오 바꿈질이 잦은 애호가로 유명합니다. 스테레오 사운드 잡지를 보고 마음에 드는 CDP를 주문해서 그 업체가 수입사가 없자 직접 그 CDP를 수입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윌슨 오디오 웸 초대 모델을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요즘은 용진이 형이라 불리는데요. 한때 오디오 열심히 하셨는데 요즘은 요리와 골프에 빠지셔서 오디오에 뜸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용진이 형 분발해주세요. 다시 하시면 저희한테 꼭. 그리고 LS그룹 구자열 회장도 열심히시죠. 빈티지, 하이엔드 모두를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매직코 플래그십 모델인 Q를 구매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계열사인 LS 산전에서는 오디오 케이블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KCC 정몽진 회장은 이력이 유별납니다. 일단 빈티지 오디오에 올인했어요. 빈티지 오디오는 최소 20년 이상 된 오디오를 일컫습니다. 이 중 으뜸으로 꼽히는 제품이 바로 미국 웨스턴 일렉트릭 제품입니다. 1920, 30년대에 미국 극장에 보급되었던 제품들이 인기인데요. 과거 극장에 설치되었던 골동품이니 수량이 극히 적어 가격이 무척 비쌉니다. 대량 생산 이전에 출시된 제품들은 훨씬 더 비싼 고가에 거래됩니다. 비싸지만 음색이 무척 자연스러워 팬층이 두텁습니다. 웨스턴 일렉트릭 딱지만 붙어 있어도 난리가 나죠. 웨스턴 일렉트릭의 인기는 7, 80년대 일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은 일본에서 싹쓸이해서 거의 모두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후 이베이 시대가 열리면서 가격이 더욱 오르고 또 여기에 중국 컬렉터들이 참가하면서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일렉트릭을 재테크로 구매하라고 부추기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주식과 마찬가지로 고점입니다. 지금 사시면 그렇게 오를 가능성 없습니다. 웨스턴 일렉트릭의 음을 듣고 싶다면 이를 감상하실 수 있는 공개된 장소들이 몇 곳 있습니다. 먼저 아나운서 황인용 씨께서 운영하시는 파주 헤이리의 카메라타가 있죠. 이곳 건축 설계를 조병수 소장이 맡았습니다. 사석에서 조병수 소장님으로부터 이곳 음향 설계의 비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피TV에 모셔서 직접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리고 싶네요. 근데 너무 바쁘셔서 섭외에 응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경주에 위치한 한국대중음악박물관에도 웨스턴 일렉트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가 참여한 남해 사우스케이프에도 웨스턴 일렉트릭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죠. 그러면 정몽진 회장이 왜 유명할까요? 세계에서 웨스턴 일렉트릭 콜렉션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정몽진 회장이기 때문입니다. 수량도 그리고 희귀한 제품을 보유한 이력에서도 모두 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스턴 일렉트릭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웨스턴 일렉트릭은 1869년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세계 최초 상업용 타자기 그리고 백열등을 제조하면서 승승장구하다 1876년 알렉산더 그레임벨이 전화를 발명하게 되죠. 이때 전화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이후 벨 진영의 AT&T에 인수되게 됩니다. 그런데 AT&T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벨 연구소입니다. 벨 연구소는 무엇이든 연구하는 기업이었어요. 대표적으로 1947년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발명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시간을 여행할 수 있다면 자신은 1947년 12월로 돌아가서 누구보다 먼저 트랜지스터를 보고 싶다 말한 적이 있죠. 그리고 300B 상극관 진공관을 최초로 개발한 것도 벨 연구소였습니다. 웨스턴 일렉트릭이 발명한 300B 진공관은 지금도 고가죠. 그런데 최근 재생산을 시작한다는 반가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스테레오 음향을 연구한 것도 벨 연구소였습니다. 1930년대부터 지휘자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가 형편없는 음반 음질에 화가 나서 벨 연구소에 찾아가 같이 스테레오 녹음을 연구했고 이들의 노력은 1958년 첫 스테레오 음반이 나오는데 기술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벨 연구소는 90여 년간 14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특허만 3만 3천여 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7년 오디오 산업의 큰 혁신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바로 최초의 유성 영화 재즈싱어가 개봉하게 된 거죠. 이전의 영화는 오디오가 없는 무성 영화만 존재했던 겁니다. 유성 영화가 등장하면서 극장 음향 시스템의 수요가 폭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독점한 것이 바로 AT&T였어요.
극장 음향 시스템을 벨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그리고 판매를 담당하게 된 것이 바로 웨스턴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벨 연구소 연구진들이 만든 제품들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소리가 끝내줬겠죠. 그리고 여기에 300B 앰프가 추가되면서 웨스턴 일렉트릭 사운드의 황금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AT&T는 늘 독과점 이슈에 시달립니다. 1937년 영화 음향 산업 독과점이 문제가 돼요. 영화 스피커 판매 서비스 회사인 ERPI를 울며 겨자 먹기로 분리하게 됩니다. 웨스턴 일렉트릭 극장 스피커의 명맥이 끊기게 된 거죠. 그리고 1938년 ERPI 멤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음향기기 보수 유지 업체인 알텍 서비스 컴퍼니가 창설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극장 체인 AES를 독점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업체가 2년간 수리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음향기기가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때마침 외주 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자금난에 봉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알텍은 자금은 넉넉한데 그런데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5만 불을 주고 그 회사를 인수해요. 회사 이름이 랜싱 매니팩처링. 그 회사 오너가 바로 제임스 B 랜싱, 현재 JBL의 창업자입니다. 알텍 서비스 컴퍼니의 알텍, 랜싱 매니팩처링의 랜싱을 따서 알텍 랜싱이 탄생합니다. 제임스 B 랜싱은 1927년 친구 켄 데커와 동업으로 랜싱 매니팩처링을 창업했죠. 1927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성 영화가 탄생한 해죠. 이 수요를 타고 극장용 스피커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이를 위한 유닛을 공급하고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나자 아예 외주 설계까지 맡게 됩니다. 이런 일련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런데 동업자 켄 데커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회사는 내리막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텍에 인수되게 된 거죠. 계약상 5년간 알텍 랜싱의 부사장으로 있게 된 제임스 B 랜싱은 알텍 역사상 최고 명기로 꼽히는 보이스 오브 티어터 시리즈를 개발하게 됩니다. A1부터 A6까지 있는 시리즈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독립해서 랜싱 사운드 인코퍼레이트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는데 전에 있던 알텍 랜싱이 랜싱이라는 이름을 못 쓰도록 소송을 걸죠. 그래서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딴 JBL로 사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JBL이 되죠. 그리고 최고의 유닛들을 쏟아내지만 이내 경영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1949년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장 앞에 있는 나무에서 목을 매 자살하게 됐죠. 그런데 이후 경영자가 그의 사망보험금을 고스란히 경영에 투입하면서 부채를 점점 갚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50년대 하츠필드, 파라곤 등 전설의 명기를 내놓으면서 JBL의 전성시대를 개막하게 되죠. 자, 이렇게 웨스턴 일렉트릭, 알텍 랜싱, JBL로 이어지는 미국 오디오의 역사를 간단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족을 덧붙이자면 JBL이 하만에 인수되고 또 이 하만을 삼성전자가 인수하면서 새로운 연결고리가 더해지게 되죠. 다시 돌아와 정몽진 회장은 90년대부터 웨스턴 일렉트릭을 컬렉션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90년대 후반에는 청담동으로 이전한 재즈방 야누스에 자신의 웨스턴 일렉트릭 시스템을 무상 대여해줍니다. 재즈방 야누스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재즈 보컬리스트 고 박성현 님이 1978년 신촌에 개업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재즈바입니다. 가장 오래된 재즈바는 현재도 이태원에서 성업 중인 올댓 재즈죠. 1976년 개업입니다. 이곳의 대표 진나곤 형님도 유명한 오디오 애호가이십니다. 언제 한번 모셔서 1960, 70년대 청계천 명동에 위치했던 오디오 샵과 음악 감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야누스가 청담동으로 이전하면서 정몽진 회장이 일정 부분 후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도 지원해줬던 거죠. 이곳을 지원했던 이유는 단 하나, 대학생 시절부터 야누스 단골이었다는 겁니다. 참 훈훈한 이야기죠. 그리고 정몽진 회장은 오디오 제작사를 설립합니다. 바로 실바톤 어쿠스틱스죠. 정몽진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재 KCC 그룹 소속입니다. 기업 정보를 보면 2007년 설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준비는 훨씬 이전부터 해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자 설계는 배성호 대표가 도맡고 있고 10년 전부터는 해외 유명 엔지니어인 JC 모리슨을 영입합니다. 실바톤 어쿠스틱스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제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디오 쇼를 할 수 있는 독일 미넨 오디오 쇼에서 가장 큰 부스를 대관해 시연을 진행합니다. 바로 이곳에 자신이 소정한 웨스턴 일렉트릭 스피커를 직접 공수해와서 설치하고 실바톤 제품을 매칭해 시연하는 거죠. 이곳에서는 정몽진 회장이 직접 시연 및 제품 설명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큰 박스에 맥주에 얼음을 가득 채워놓고 참석자들에게 나눠줘요. 저도 취재 중에 너무 힘들면 이곳에서 맥주를 마시곤 했습니다. 저는 미넨 오디오쇼를 지난 10년간 작년을 빼고 거의 매해 참여해왔는데요. 처음 취재차 갔을 때 정몽진 회장이 직접 시연하는 걸 보고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국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저희도 오디오 매거진을 통해 민엔 취재 기사를 썼다가 관계자로부터 회장님 성함만 내려달라고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엔에서 정몽진 회장을 뵐 때에도 유독 한국 미디어에게는 시크하세요. 반면 외국인에게는 자신의 유쾌하고 호탕한 기질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꼭 좋은 일이라 보기는 힘든데요. 올해 2월 KCC 정몽진 회장의 계열사 고의 누락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매출 10조 원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데 KCC가 9조 7,700억 매출이었기 때문에 실바톤 어쿠스틱을 포함한 9개의 계열사가 고의 누락했다는 혐의였던 거죠. 제가 다른 기업은 잘 모르겠지만 실바톤의 연매출이 5억 원 내외 수준이고 오디오 업계에서는 실소유주가 정몽진 회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명 소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듯 싶지만 그래도 위법한 사항이라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적합한 고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는 KCC 그룹 소속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실바톤은 정몽진 회장의 든든한 투자로 성장해오고 있죠. 현재 프리앰프부터 파워앰프, 인티앰프, DA 컨버터, 포노앰프까지 제조하고 있습니다. 창업 후 약 15년이 흘렀죠. 제가 20년 이상 이 업계에 있다 보니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이 좋아하는 오디오에 투자하는 일을 정말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개발자가 문제든 투자자가 문제든 대부분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국내 모 유명 브랜드도 이런 투자를 받고서 몇 해 지나지 않아 사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실바톤은 예외적으로 지금도 건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 반갑게 느껴집니다. 일반 대중들이 기업인 오디오웨어가를 보는 시선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데이트한 이건희 오디오 영상 댓글만 봐도 그렇죠.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몽진 회장을 오디오웨어가로서 소개하는 것은 열정 많은 으뜸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자신이 애정하는 재즈바의 수억 원대의 오디오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일, 돈이 있으니 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대부분 돈을 떠나 귀찮아 성가셔서 안 하십니다. 그냥 급발을 인수하거나 새로 차려서 자신과 지인들만 찾는 프라이빗한 장소로 만드는 일이 훨씬 쉽죠. 그리고 오디오 기업을 후원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천재 미술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는 모두 메디치 가문의 후원, 메세나로 탄생했습니다. 한국의 중소 오디오 기업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현재 경영난에 봉착했어요. 하지만 실바톤의 경우에는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서 더욱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다만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바톤의 제품 디자인이 세계를 무대로 승부하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솜씨가 훌륭한 산업 디자이너와 계약해 디자인도 일신하고 마케팅도 강화하면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정몽진 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웨스턴 일렉트릭 컬렉션을 자랑하지만 이를 대중들에게 과시하지 않죠. 또 미디어와는 일체 인터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운둔의 경영자라 불립니다. 그런데 그가 민엔 오디오 쇼로 가면 순수한 오디오 애호가로 돌아서요. 잠시 AV쇼 리포츠에서 올린 영상 보시겠습니다. 인터뷰어가 당신은 자신의 콜렉션에 무척 자부심이 있는 오디오 파일인 것 같다 이야기하자 그는 Well, I'm crazy. 라고 말하며 소년처럼 웃습니다. 이 미소가 마치 오디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소년의 미소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인터뷰 풀 영상과 그가 시연하는 영상은 오른쪽 링크를 누르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실바톤은 저희 광고주도 아니고 또 정몽진 회장은 하이엔드는 전혀 안 하시고 빈티지만 하시기 때문에 저희와는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매력적인 오디오 애호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오디오 애호가들 저희가 찾아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